안녕하세요, 라큰입니다. 요즘 솔직히 바람난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닌 만큼 배우자나 애인의 배신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쪽으로 상담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데서 남녀 커플을 보게 되면은 대충 그 커플들의 스토리가 읽히는데요. 물론 제가 남의 속을 꿰뚫어 보는 신기까지 있는 게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게 바람인지 부부관계인지 대충 느낌이 오고요. 또 부부관계라고 해도 어느 쪽이 한창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도 대충 알게 됩니다. 흔히 중년 남녀가 날도 더운데 두 손을 꼭 잡고 다니거나 어디를 가든 옆자리에 꼭 붙어 앉아 있거나 또 뭘 먹을 때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잘 챙겨주거나 하면은 누가 봐도 부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즘 사이 좋은 중년 부부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 닭살스럽게 애껴주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서는 절대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너무 잘 차려입고 다니면 일단 의심이 되죠. 어디 예식장 갔다 오는 길이 아니라면 불륜일 가능성이 크고 또 각자 자기 차를 따로 가지고 다녀도 의심이 갑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부부가 각자 타고 다닐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또 아니면은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남자가 현금으로 돈을 내는 것도 의심이 되는 행동입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는 그런 잔돈은 아내가 계산을 하죠. 그리고 카드로 내고요. 또 평일 대낮에 교회 베이커리 카페로 아주 다정스럽게 손을 잡고 들어가도 타켓이 됩니다. 보통 부부라면은 주말 저녁에 밥 먹고 잠시 들리겠죠. 그것도 뚝 떨어져서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불륜은 카페에 들어가서도 남자가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부부들은 아내가 더 많은 얘기를 하죠. 또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남자가 조그만한테 허세를 떨면서 팁을 과하게 주고 있는데도 보고 있는 여자는 그냥 쌩글쌩글 웃고만 있다면 그것도 의심이 대상입니다. 보통 부부 같으면 아내가 난리가 나죠. 그리고 저같이 남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하고 여자가 눈이 마주쳤을 때 깜짝 놀란 기색이면 그럴 때도 의심이 많이 갑니다. 불륜은 항상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나 불안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부라도 남편과 아내의 행색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거나 한쪽이 한쪽을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연신 다른 여자를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또 아내는 열심히 고기 굽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한참 쏙닥쏙닥 전화를 하고 있거나 하면은 그렇게 하는 쪽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물론 무조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요즘은 사이 좋은 부부가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불륜이 많아진 건지 몰라도 하루에도 여러 쌍 제 눈에 타켓이 되는데요. 요즘 남녀들은 왜 이렇게 바람의 전성시대를 만들어 가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의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행처럼 들리는 말이 있는데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개나 소나 애인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불륜은 빠질 수 없는 쏠깃한 소재가 됐고 또 친구들을 봐도 한 놈 건너뛰면 하나씩은 꼭 애인이 있죠. 또 여성들도 옛날처럼 한 남자만 바라보면서 쇠가 빠지게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의식들이 불륜이 높아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결혼 대비 이혼 비율이 40%나 되는 이혼율을 보더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일단 자신의 행복이 1순위라는 의식의 변화가 불륜의 퍼센트를 올리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법률적 제재가 미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옛날에도 간통죄로 깜빵에 들어가도 바람필 사람들은 다 피긴 했지만 요즘처럼 바람 한번 폈다고 해서 구속되는 게 아닌 세상에서는 사실 큰 법적 부담감이 없어진 거죠. 물론 상간자는 위자료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돈 없으면 그만이고 아무튼 법률적 책임이 약해진 것도 외도가 많아지게 된 원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고 살만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사랑 타령들을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오면은 그거 한번 하는 것도 큰 일인데요. 하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해서 매일 녹초가 되겠습니까? 이젠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살살 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외도가 늘어나는 것도 여성의 수입이 늘고 남자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지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겠죠. 또 여성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고요. 네 번째는 유부남, 유부녀를 선호하는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 좀 있는 유부남이 아니라면
여자들한테 꼰대 취급받으면서 인기가 없었죠. 유부녀는 남편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도 꺼려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가장 메리트 있는 불륜 대상이 됐습니다. 일단 기혼자라면 책임감이 필요 없고 또 섹스의 경험이 많아서 능수능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애할 때처럼 부차적 절차들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죠. 또 언제라도 부담 없이 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용돈 얻어 쓰고 농염한 잠자리도 경험할 목적으로 20, 30대 남자들이 40, 50대 기혼 여성을 꼬셔대는 일도 아주 많아졌죠. 거기에 넘어가는 중년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린 여성이 돈 많은 중년 남성을 유혹하는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흔한 일이고요. 그리고 서로의 처지가 같아서 가장 편한 대상으로 유유상종으로 만나게 되는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불륜의 환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바람의 환경은 잘 구축되어 있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람 한번 피우고 싶다면 아주 수백 가지 루트로 금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앱을 통하던 밴드나 동창회 같은 모임을 들어가서 작심만 하면은 일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텔이나 호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여성들은 캬바레나 나이트 한번 가야지 억지로 제비 같은 놈들하고 어쩌고 하는 거였죠. 물론 그때도 남녀가 모여있으면 늘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그때는 특히 기혼 여성들의 의식이 상당히 고지식했기 때문에 판을 벌려줘도 놀질 못했지만은 요즘 같은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은 깔린 게 남자고 깔린 게 만남의 루트죠. 어쨌든 외도가 시작되면은 남녀의 성격이나 환경 그리고 외도의 원인에 따라서 막을 수 있는 바람일 수도 있고 또 막을 수 없는 바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선풍기 바람 같이 스위치 한 번으로 바람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바람은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바람의 원인이 만약 아내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일어난 바람이라면 적극적인 성관계로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고, 아내의 무관심으로 일어난 바람이라면 따뜻한 관심으로 상황을 좋게 되돌릴 수가 있겠죠. 모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니까 반복되는 바람의 원인을 제거하면 점차 좋았던 때로 되도록 합니다. 선풍기 팬도 정지시킨다고 금방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속도가 줄다가 멈춰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돌았던 속도만큼 멈추는 시간도 길거나 짧아지는 거니까요. 바람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 선풍기 정지 스위치를 누른 거랑 같은 거니까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대부분 원점으로 스톱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시베리아 칼바람은 사람 자체가 싫어져서 아예 작심을 하고 다른 이성에게 정을 쏟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죠.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상대의 행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징글징글하게 싫어져서 일어난 바람이기 때문에 뭘 고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상대가 잘해줘도 쉽게 마음이 돌아오질 못하죠. 또 성향적 특징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나 집착이 너무 강해서 뭐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쉽게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태생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도를 넘는 사람들이 바람이 나면 그 바람은 쉽게 멈출 수 없는 바람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바람이 순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상대가 몰랐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배우자로부터 생긴 불만이 크게 다다르면 일단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밀려오는데요. 이땐 산다는 게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고 그 상대로부터 배우자에게서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다시 삶에 활력소가 생깁니다. 물론 배우자에 대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은 크지만은 그보다 더 큰 행복감을 주는 것이 외도에서 오는 감정들이니까 한동안 자극적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는 얼굴빛도 달라지고 또 어둡기만 했던 마음에도 햇빛이 아주 쨍쨍 나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더 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니까 배우자가 전처럼 그렇게 미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도 죄를 졌으니까 도낀 객겐 뚠뚠이가 돼버려서 오히려 배우자한테 더 잘하게 되죠. 보통은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마음이 풀리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대부분의 바람이 쉽게 끝나는 이유는 별게 없더라 때문이죠. 밖에서 만난 이성도 처음엔 새롭기 때문에 마냥 좋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에 있는 배우자랑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죄짓고 불안하게 사느니 좋게 변한 배우자랑 다시 편하게 살자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해왔던 잠시 잠깐의 일탈의 막을 내리고 마음을 정리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아무튼 바람은 피운 죄보다 걸린 죄가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조용히 시작해서 조용히 끝내는 바람은 잠시 잠깐의 외도에서 온 해방감과 행복감, 그리고 바람을 펴도 별건 없더라라는 큰 경험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성급하게 이혼 먼저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슬기롭게 파국을 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류는 그때 가서는 배우자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들통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저는 무슨 교과서처럼 무조건 윤리 도덕을 찾아가면서 분류는 나쁜 것이라는 뻔한 말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차라리 몰래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지키다가 마음에 병이 생겨서 아프거나 죽는 것보다는 잠깐의 일탈이 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륜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 그리고 혹시라도 들통이 나서 배우자나 자식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바람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